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러라고 하는 그 가치에 1대1 연동이 되어 있는데 달러가 항상 가격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한 코인이 아니고 스테이블 하고 싶은 코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네. 이거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무조건 상장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네. 집행하는 나라잖아요. 네. 시행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간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안전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유재수의 싱글 루트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오늘은 장안의 화제, 금융시장의 최애 관심사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거의 모든 법안의 기초를 다듬으신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거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안전한 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보면은 뭐 비트코인 같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반면 이 코인은 가격이 딱 일정하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를 따진다 그러면 1달러에 1 스테이블 코인, 1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딱 항상 가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서 이걸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비트코인이나 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변동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자산으로 좀 의미가 있다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수단으로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제 페이먼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쉽게 설명하고 어떤 분은 되게 어렵게 설명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용어는 되게 특이한 용어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라고 하는 그 가치에 1대1 연동이 되어 있는데 그 1대1 연동된 달러가 항상 가격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가격이 안정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이제 신현순 교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형용 모순이다 그러는데 저는 이름을 잘못 지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 생각에 심리적 안정에 비트코인은 가격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이제 안정됐다라고 하는 이름을 따지면은 이름은 잘못 지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름을 잘 지은 이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한 코인이 아니고 스테이블 하고 싶은 코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만 불안정하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전에는 은행 예금도 똑같이 이런 불안정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잘 아시는 그 LSE라고 하는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블로그가 있는데요. 거기에 게시된 글 중에 스테이블 코인과 화폐 이중잣대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이 가서 이제 읽어봤더니 결국은 중앙은행이 만약에 이렇게 은행 예금의 안정성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면 은행 예금도 스테이블 코인과 똑같이 이제 불안정한 지급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결국 은행 예금이 지금과 같이 안정성을 갖추게 된 것은 은행 부채 자체가 안정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연방준비제도라는 것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연방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런 정책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받아서 갖추게 된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은행 예금은 그런 지원을 해주고 스테이블 코인은 안 해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우리 중앙은행들의 컨센서스는 스테이블 코인에까지 그런 공적 자금
자금을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왜냐하면 은행은 이제 부분 지급 준비금 제도화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출을 통해 신용을 창조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죠. 그래서 그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중앙은행의 유동성 지원과 예금자 보험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것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공적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보증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통화 당국이 정말로 목표하는 것이 지급 수단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사실은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예금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다른 형태의 민간 화폐에 대해서도 사실은 보장을 확대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 스테이블 코인이 뭐 새로운 게 아니고 1대1 그 현금과 1대1로 딱 이렇게 가치가 보장되고 있고, 결국은 예금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뭐 그죠? 광의의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네. 근데 하여튼 네. 어쨌거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거의 열풍입니다. 뭐 이 시티 은행의 그 미국의 시티 은행의 그 보고서에 보면 2030년까지 약 4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그러고요. 특히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 그리고 모든 분들이 자제가 미국이나 뭐 이런데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느끼겠지만 이 그 송금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도 세잖아요. 근데 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그리고 수수료도 낮게 뭐 이렇게 그 송금할 수 있고, 특히 뭐 우리나라도 뭐 약간 그런 현상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 뭐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경우 필리핀에 그 상당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분들이 필리핀 본국으로 송금할 때도 이 기존 전통금융기관을 쓰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썼을 경우에는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그분들 이제 해외 나가갖고 기본적으로 은행 뭐 계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것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쉽게 그 우회해서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이제 그런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그 법안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돈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특히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게 비트코인이 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비트코인 논쟁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을 모르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거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개 껍데기도 돈이 될 수 있고, 뭐 담배도 돈이 될 수 있고, 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돈스러움은, 그 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기능적 정의만 있지 본질적 정의가 없는 단어거든요. 돈이 되려고 그러면은 가치, 지급 결제 수단, 그 다음에 그 교환의 그 가치 측정의 수단, 그 다음에 가치 저장의 수단, 이 세 가지가 를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걸 돈이라고 한다 할 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뭐 일상거래에서 쓰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가치 저장, 투자 수단을만 쓰니까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의 돈을 쓰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뭐 달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뭐 쓰기도 하고 또 저축도 하고 다 하니까 완벽한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은행 예금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지금 뭐 은행 예금을 갖고서는 체크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사실상 돈이죠. 돈이죠. 그렇기는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실물을 들고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또 그런 거를 또 체크카드를 안 받아주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보단 진짜 또 현찰보다는 돈스러움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어디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현찰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다른 것들, 특히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은행 예금보다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돈스러움이 더 강한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 이렇게 한때는 동대문이나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시장에서도 많이 흔히 목격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중에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 서클이나 테더가 우리 일상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두면 우리의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초반의 시작은 되게 빨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예, 예. 네. 그리고 그다음에 변호사님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변호사님이 상당히 많은 법안에 국회에 입법된 거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잘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속도면 벌써 됐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우리 뭐 업계도 많이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뭐 논의를 우리가 너무 길게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다 참여한 법안들도 있었고 저희도 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입법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금융당국도 사실은 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법안을 이제 개략적인 틀은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금융당국의 법안도 결국은 의원실을 통해서 입법이 발의가 될 텐데요. 아직 국회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이유는 어떤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에서 이제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에 아직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 큰 쟁점은 결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서 우리 중앙은행 입장에는 이런 그 지급 결제와 연결된 중요한 새로운 지급 수단에 있어서는 중앙은행이 어떤 권한을 가져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고 그 수단으로 이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이제 발행인의 대주주가 최대 주주가 은행이 되어야 한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50% 플러스 1주. 예.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발행인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든지 결국 그거는 은행 중심으로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기술 기업이 주도가 되거나 피테크가 주도가 되는 그런 컨소시엄은 어려운 겁니다. 이제 그런 방안이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발행 인가를 줄 때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결정 권한을 갖게 그렇게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이제 두 가지의 방안이 있고 이제 이게 금융위원회와 아마 입장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이제 국회로 넘어오는 속도는 느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회가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네. 작년부터 계속 이제 법안을 보여달라. 이제 법안이 궁금하다 이렇게 했지만 법안은 오지 않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조금 입장을 바꿔서 이미 국회에는 너무 많은 법안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성껏 만든 법안들이 민주당만 해도 3개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이제 2개, 3개 다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 나와 있는 이 법안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은 민주당에는 디스타 자산 TF가 있고 저도 이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TF에서 기존에 나와 있는 이제 여당이 낸 그 발의한 여러 법안을 하나의 단일안으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금융당국 법안이 기관 간 합의가 끝나서 넘어오게 되면 그 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만든 이제 이 단일안을 또 정무위원회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하고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까지 해서 이제 이 법안들을 함께 논의해서 하나의 법안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말 좀 논의가 빨리 진전이 돼서 우리도 이제 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좀 천천히 얘기는 하겠지만 좀 약간 의외네요. 뭐 꼭 은행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 금융당국의 또 금융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금융안전을 흔들 정도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 반면 또 조그만 그 커뮤니티의 뭐 포인트 정도를 적립하고 그냥 이렇게 그 소규모에서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전부 다 그렇게 굉장히 큰 거창한 금융 안전을 흔든다는 생각으로다가 은행한테만 그렇게 주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평상시에 생각이 은행이 혁신의 주체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해보거든요.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정부가 입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기관이 한국은행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최근에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지금은 은행 중심으로 해야 된다 50+1 주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 발행 인가와 관련해 갖고 가장 중요한 비토권을 갖고 있는 그 커뮤니티의 멤버가 되셔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부정적이지 않고요. 한국은행이 원하면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얼마 전에 낸 보고서를 보면 조금 실망스러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낸 첫 번째, 아까 제가 모두에도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거는 금융을 바라보는 러르샤흐 암흑지 테스트, 잉크 번진 테스트하고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제일 먼저 그 자유은행권 시대에 그 야생은행이 만든 가치가 불안정한 그 은행권에다가 비유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기 싫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적게 하자. 아니면 다른 그 혁신 기업이나 조그만 테크 기업은 하지 말고 은행만 해라라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 아닌가 싶은데 네. 최근에 영남은행이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11월 달에. 그걸 제가 읽어봤을 때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도 중앙은행의 입장으로서 한국은행하고 비슷하게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무지하게 고민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1차 보고서 냈고 2차 보고서 냈는데 1차 보고서 내가지고 시중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지나치게 경직적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보고서 요번에 나온 것도 보니까 그 경직적인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국은행하고 이 다른 한국은행의 입장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영남은행 보고서에서 느낀 것은 영남은행 보고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만, 불안정적이다는 얘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제시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한국은행 보고서 보시고 영남은행 보고서 보시고 어떤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요. 저도 한국은행 내신 보고서를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1차적으로 느낀 것은 보고서가 조금 이제 서술하고 계신 리스크, 7개, 8개 정도 리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자본의 유출, 그다음에 외환 규제 우회, 그리고 또 은행 예금의 이탈,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쓰고 계시고 코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제 그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은 은행이 50% 플러스 한 주를 가지는 발행인이 발행해야 된다. 이제 그게 사실은 해결 방안으로 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매칭이 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생각해 보면 은행이 10%를 갖고 있는 발행인이 발행해도 그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은행이 60%를 갖고 있는 발행인이 발행해도 스테이블 코인이라 코인의 특성은 변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런도 발생하고 결국은 자본 유출 같은 것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없어도 지금 상태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든 BTC를 이용하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영란은행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계신 부분이 사실은 중앙은행의 그 직접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 안정과 통화 안정,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계신 걸로 보이고, 그런데 사실은 영란은행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결국은 지금 이 새로운 현상인 새로운 화폐를 결국 이제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그 안정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 보고서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좀 욕을 먹기 좋은 제안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게 영란은행의 지급준비금 계좌 접근권을 이제 허용할 걸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중앙은행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게 누가 그 지급준비금 계좌를 열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과감한 제안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실제 코인런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장치에 해당하는 거죠. 네, 아까 맞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되고 나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건 은행 예금이거든요. 은행 예금이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그리고 신용 창조 기능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제한이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란은행 입장에서는 이 속도를 좀 늦추고 싶으니 이제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할 수 있는
코인의 보유량에 제한을 두겠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업계의 반발을 많이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것은 영란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해서라도 한번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포섭을 해서 자기 제도권으로 포섭해서 안정성을 부여하고 싶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영란은행 할 생각이 있다. 네, 이 은행은 할 생각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제가 좀 느꼈던 거고요. 영란은행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에 대해서도 대중이 기존 화폐와 같은 동일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앙은행으로서 나의 임무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 상당히 멋있는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스테이블 코인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다 공존하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상호 운용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비전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 현금으로 줘 그러면 1대1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24시간 7 일주일 휴일 없이 1년 내내 연중 내내 항상 그거에 그 상환 요구에 그 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디폴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약상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갖다가 대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영란은행이나 미국 중앙은행에 비해서 발행하는 그 국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국채량이 적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굉장히 단기적인 그 자금 수요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발행됐을 경우에 그거의 그 단기 자금 수요에 어떻게 지원을 해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란은행의 경우에는 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란은행 지급준비금, 영란은행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있지만 대부분이 그 아주 큰 기관을 위한 거거든요. 금융시장의 핵심을 갖고 있는. 예를 들자면 은행이 뭐 이게 그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가 단기 그 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채권하고 하는 그 레포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 교환해서 단기 자금을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MMF 같은 경우도 여유 자금을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항상 유동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저희 나라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국채 시장이 단기 국채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금만 다 갖고 있으면 사실상 수익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중앙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성공을 위해서 이거 적어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유동성을 갖다가 단기 유동성을 어떻게 하면 보완해 줄 건가라는 생각에서 사실상 그런 보고서를 내면 영란은행처럼 그 정도의 과감한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신 이렇게 중앙은행의 장치 같은 거는 은행 같은 경우는 다 책임, 의무와 그런 책임을 다 하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열어주는 거지 막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시설, 중앙은행의 시설을 이용해서 금융 안정성을 좀 이렇게 강화한다고 하면은 어떤 역할을 하겠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지요. 네, 그쵸. 그게 저는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우리 어디라고 하면 다 아시는 그런 발행사들도 저희는 만날 기회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만날 때마다 궁금하니까 저는 우리나라 제도를 진짜로 잘 만들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정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게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이 산업으로 정말로 국가 경제가 저는 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면 물어봅니다. 어떤 규제, 어떤 부분이 지키기가 힘든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특히 유럽연합이 만든 미카 같은 경우에는 규제 비용이 높고 촘촘한 규제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의 경우에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점이 어딘지를 물어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준비자산의 구성에 있어서 캐시를 예를 들어 60%를 요구한다고 하면
그 유럽연합의 경우에 그러면은 캐시라는 거는 그 준비 자산을 들고 있는 현금을 들고 있는 그 금융기관의 어떤 그 부도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형태의 자산인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차라리 T빌 형태로 이제 정부 채권 형태로 국채 형태로 들고 있다고 하면 자기들은 이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방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단기 국고채 시장 그러니까 단기 국고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고 어떤 지금 말씀하신 단기 국채 시장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고유동성의 국채를 또는 준비 자산을 구성할 수 있는 자산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사실은 고민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주체가 중앙은행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참 제가 이렇게 국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되는 논의를 보면서 제가 빠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국은행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한국은행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50+1에서 대주주를 강하게 요구하고 발행에 관련돼 가지고 본인들이 커미티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전성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중앙은행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은행이 영란은행 얘기도 있었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해외 투자자를 해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유럽 같은 경우 60% 현금으로 갖고 있으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돼서 그걸 어떻게 지킬지 고민이다라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는 분도 있다고 하면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뢰가 어디에서 있느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은행의 예금 같은 경우는 이게 일원이다라고 확실한 거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항상 일원이라는 거는 확실하죠. 그렇지만 사실상 스테이블코인 스스로 나는 일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네 이 스테이블코인 써 언제든지 바꿔줄게 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 뭐냐면 스테이블코인사가 이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준비금을 갖고 있어라 라는 거죠. 그 준비금에 대한 의무 조항이 지난번에 SVB라고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이 국고채만 잔뜩 갖고 있다가 네. 국고채 시장이 미국이 좀 약간 흔들리면서 가격이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시가평가하니까 자본이 확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파산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은 서클이 거기에다가 20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예치하고 있었는데 그 예치한 게 은행 예금인 거죠. SVB 은행의 예금인데 은행 예금이 가치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클 가격이 갑자기 디페그가 돼가지고 서클이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상황이 되는데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그 사례를 많이 듣는데 그거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긴. 우리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 박사님. 맞아요. 우리가 맞아요. 다른 자리에서 한국은행 보고서를 제가 그때 들고 다니면서 맞아요. 이제 공부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박사님 저녁 먹으면서 이제 이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은 예금의 디패깅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이제 그렇죠, 그런 그렇죠. 얘기를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많이 논의되고 있는 IMF나 이런 보고서를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은행도 안전하지 않다. 60%를 다 갖고는 있대. 한은행에다가 몰빵해서 60% 두면 안 돼. 그렇죠. 위험하죠. 은행, 네. 중앙은행이 몇 퍼센트, 어디 몇 퍼센트 이렇게 한도를 두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할 정도로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처음에 관심사는 이 대중의 신뢰라고 하는 게 민간 발행 금융회사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결국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밑받침하고 있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이게 유동적이다. 내가 언제든지 1달러를 돌려줘 하면 돌려줄 수 있을 정도, 1원을 돌려줘 그러면 돌려줄 정도의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신뢰가
그 돈의 덩어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만들어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여기에 한국은행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의 절대적인 스터디와 엄청난 그 공부와 그 다음에 이 중앙은행의 그 소위 중앙은행 퍼실리티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의 그 시중 안정을 위한 각종 제도와 장치를 스테이블 코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어떠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그러한 권리를 부여할 건가라는 그게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영란은행의 얘기도 결국 거기에 있지 않냐. 영란은행은 그렇죠. 네. 그런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얘기가 너무 많이 그쪽으로 가긴 했는데 네,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미 법안은 좀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건 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희가 얘기하는 상당히 많은 것들은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쪽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하고 하는 거에 하위 규정과 감독 규정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바람직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그래도 글로벌리 약간 유통이 될 수 있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뭔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중에 있는 사람들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어쩌면 그렇게 다 약속한 듯이 그 세계적인 그 보컬 그룹들, 예, BTS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서 네, K-팝, K-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그 K-팝의 뭐 티켓이나 뭐 아니면 굿즈 같은 거를 전 세계들이 얼마나 쉽게 살 수 있겠냐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 바람직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과제 관련해서 자, 그러면 정말 글로벌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뭐 지금 뭐 저희 나라는 비교적 금융 그 저기 뭐 이 1,000원도 다 신용카드 결제하는 그런 그 카드 결제가 배망이 완벽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사회적인 그 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뭐 카드 수수료 등 이런 비용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쨌거나 국내에서 뭐 요즘에는 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편리한 네, 세상에 네, 살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스테이블 코인이 왜 필요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스테이블 코인을 잘 만들지 않으면 사그러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구매용이 아니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뭐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쓰면 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걱정이 돼서 자, 바람직한 스테이블 코인 과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금 관련돼서는 아까 뭐 국채시장 문제도 얘기했고 중앙은행이 좀 게으른 점도 얘기하고 그랬어요. 수요처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요처,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을 것 같냐고요? 수요처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은. 네. 근데 사실 뭐 이제 박사님 생각과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궁금하면 한번 발행해 보자고 하거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1차적으로 쓸 수 있는 수요는 이제 무역대금 결제 같은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 원화가 그쵸? 필요하죠? 우리가 이 얘기도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토큰화의 장점인데 그 토큰화의 장점은 사실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되게 많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그 수요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박사님 저랑 한번 얘기 나누셨던 것처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실 때 지금 그 외국인을 우리 국내로 외국인 이제 거래소에 온보딩을 시켜서 거래를 하고 외국인 수요를 가져오는 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저희가 지금 사실상 서클하고 테더 같은 이 코인을 알게 된 게 그거잖아요. 가상자산 그 정책과 관련돼서 약간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 해외의 거래소, 바이낸스나 이런 데 가서 가상자산 거래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외국인이 우리 거래 시장에 오는 거는 막아놨잖아요. 네. 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내 원화 시장에서 원화 가상자산 시장 업비트나 이런 데서 거래하던 분들이 조금 나 해외 시장 가서도 거래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서학개미처럼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시장을 가는데 거기 가서 무슨 계좌 개설하고 되게 뭐 국내처럼 저기 그 주식 투자처럼 국민투자증권에서 그냥 해외 주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네. 이제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바이낸스나 이런 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주니까 여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마침 또 저희 거래소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살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할수 그거 있죠. 사갖고 이제 그 해외 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하고 디파이에 가서 참여하고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뭐 그런 분들이 딸이 뭐 미국에 있는데 아빠 돈 보내줘 그래갖고 그냥 그거 보냈더니 그냥 편하게 환전도 되고 편하게 그러니까 이거 송금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거의 90% 이상이 그 해외 거래소 목적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된 게 이제 그 송금 그거잖아요. 그러면 수요처가 그런데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 대여섯 개, 한두 개? 아니면 몇 개라도 발행이 됐다고 하면 결국은 국내에서만 쓰지 않고 해외 용도라고 하면 해외 분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 막아놨는데 여기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나라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그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상장된 걸 어떻게 지금 다 막아놨는데 어떻게 그걸 구할 수 있습니까?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네. 이거는 글로벌 주요 거래소에 무조건 상장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예. 집행하는 나라잖아요. 네. 시행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가한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안전한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농담 삼아는 얘기지만 근데 그래서 수요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거는 이제 결국은 한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쟁력이 그 이제 키인 거죠.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우연히 보도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잘못 봤나 싶었거든요. 이자 지급과 관련되는 논의인데요. 네. 예. 지금 우리나라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 보도에 의하면 네. 은행연합회에서 의뢰한 어떤 컨설팅 의뢰한 컨설팅 보고서에 의하면 권고를 한 게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전혀 다르게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그렇게 네.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긴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는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니어머니 사실상 지급 결제에 쓰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투자 수단이 아니다. 그러면 투자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주면 은행 예금과 경쟁이 돼서 은행으로부터의 탈예금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신용 창출하면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중추기관인데 은행 산업이 위축해질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외국의 그 사례를 보면은 대부분 발행자가 이자를 주진 못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참여를 시켜주는 디파이 각종 풀들에서는 약간 리워드 형태로다가 이렇게 스테이킹만 해도 뭘 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자를 볼 수 있는 없냐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영어로 이제 interest bearing wrapper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그런 것도 이자다. 그것도 금지해야 된다. 이러면서 철저히 그렇죠.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미국에서의 논의는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에서의 그 컨설팅 보고서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죠. 반대죠. 네, 그리고 우리 왜 그런 FSB 일이 있을까요? 나는 너무 네, 신기해서. 그러니까 국제기구 이제 잘 아시는 FSB라든지 예. BIS라든지 예. 이렇게 금융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국제기구가 하이레벨 레커멘데이션으로 낸 게 스테이블 코인은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를
두는 게 맞다라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예. 스테이블 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이자 지급까지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예. 은행의 신용 창출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의 대체제가 되면서 은행 예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그 좋아하시는 투티어 예,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의 그 중요한 은행의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그 제약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거는 굉장히 글로벌리 다 컨센서스가 있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사실은 지니어스 액트든 아니면 미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행인 혹은 발행인과 사업자가 모두 이자 지급을 안 주도록 법에 넣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이 할 것 같은 거죠. 예. 네. 은행만 할 것 같은 거예요. 그 독점의 피해네요. 독점이 네, 있으니까 네. 원칙이 무너진 약간 그 과도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래서 글로벌 컨센서스랑 조금 안 맞게 지금 이자 지급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그 피해는 은행 예금이 나가게 되면 은행이 받게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잘못 봤나 싶은데 은행권이 이자 지급을 요구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50+1 말고 일단 그 뭐 다른 그 택 기업들이 할 때는 그러면 또 반대로다가 그 금지하라고 그래야 되는지 그것도 참 약간 애매한 상황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 논의를 보면은 되게 그 특이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뭐 굳이 뭐 아까 조금 얘기는 했지만 은행권 중심으로다가 50+1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저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50% 이래서 은행권만 한다. 아니 왜 은행권만 하나요? 은행권이 하는 것들이 은행권이 그렇게 많이 중심이 돼서 한국은행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거 한국은행은 지금 이제 그 한강이라고 하는 그 페이먼트 프로젝트 네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그 그 CBDC라고 해서 디지털 머니 CBDC 실험을 하면서 각 은행이 그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 예금 토큰을 갖다가 이렇게 결제를 해주는 뭐 중앙망을 하나 갖고 있고 그래서 투티어 중앙의 그 홀세일 그 CBDC와 그 예금 토큰을 엮은 그 투티어 시스템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이 그냥 그게 스테이블 코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저희는 어떻게 발행할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강한 거는 그 강한 그 뭐 서클이나 테더를 보면 퍼블릭 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은행들이 발행하는 것들은 전부 다 프라이빗 체인일 테고 그러면 뭐 국민은행 체인 따로 있고 뭐 산업은행 친한은행 체인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은행 뭐 그 고객들이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금도 있고 그러면 제 계좌를 이렇게 딱 보면 거기에는 뭐 현금 1,0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은 예금으로 있고요. 500만 원은 200만 원은 국민은행 그 예금 토큰 300만 원은 뭐 이렇게 갖고 다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호환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예금은 즉각 저기는 하지만 이게 그 코인은 즉각 상환이 된다고 그쵸. 하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즉각 쓸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증권 투자를 하고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떤 돈 써야 되는 거예요? 뭐 헷갈리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발행을 할 때 이제 그런 거 좀 정리해서 잘 하시긴 하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이랑 비슷한 얘기를 네. 작년 말에 그 콜롬비아대 경영대 교수님이 언론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심이 많으니까 제 피드에는 제가 원하지 않아도 계속 그런 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예금 토큰은 마치 같은 은행의 고객끼리만 수표를 보낼 수 있는 수표 계좌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고 그런 토큰을 쓰게 되면 대부분의 활동에서 제약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국경 간 결제 그다음에 은행 계좌를 갖지 못한 계층은 사실은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은행 예금이 있어야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은행 계층이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자산 간의 아토믹 스왑이 또 어려운 문제, 그리고 디파이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형태는 디파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예. 예금 토큰은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제한된 이런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시스템 내에 갇히게 되고 유통 범위가 한정적이고 그래서 유연성과 기술적인 특성 부족 때문에 광범위한 채택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제 저의 고민은 그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이 산업이 뭔가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 우리나라가 이 산업을 육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한국은 IT 인프라가 쫙 깔려 있고 사람들이 그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그 디지털 예, 이해력이 이해로 높고 높은 예, 거, 예. 우리는 항상 또 예, 예. 모바일로도 각종 또 투자를 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개발자들의 역량이 좋고 이런 굉장히 좋은 여러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이제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하실 때 글로벌 시장이 모두 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하지 않고 이제 예금 토큰으로 만약에 방향을 좀 좁혀서 의사결정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예금 토큰이 만약에 박사님이나 아니면 콜롬비아대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그 글로벌 채택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에 갇혀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 큰 시장은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스테이블 코인에서의 경쟁력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향의 흐름인지 이 시장에 가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을 정책 결정할 때 좀 고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포인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갖고 가끔가다 보도에 보면은 워낙 국제화가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이야말로 워낙 국제화에 그 가장 좋은 거고 뭐 그래서 막 그렇게 많이 써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그 글로벌리 확대되고 특히 물가 안정이나 뭐 이런 쪽에 그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있는 일부 국가의 그 물가가 굉장히 천장부지로 뛰고 있는 나라에서 법정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전혀 무너져 있는 그런 데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자기네 그 나라 화폐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영어로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에서 달러화돼 있다 그러니까 달러가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달러 패권이 강화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달러가 이제 많이 활용되니까 달러에 대한 사람들이 달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렇게 그 나라가 달러를 다 쓰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특유한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슈악에 의해서 거기서 금융통화적인 어떤 그 이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그 리스크가 이 스피로버로 이게 거기로 넘어가죠. 오히려. 그래서 그냥 미국은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금융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확대되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뒷받침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의 그 양대 회사인 서클과 테더가 갖고 있는 그 미국 국채 하도 많이 발행되니까 수요처가 없어갖고 난린데 거기가 지금 거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준의 외환 보유고만큼 갖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국채의 새로운 수요가 생겨가지고 좋다. 그래서 국채 이자율도 떨어지고 좋다. 이렇게는 하지만 그런 편익이 있는 반면 사실상 의회에 알지 못하는 그런 그 금융위기의 전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기축통화가 더 공고해진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달러의 무기화로 의미를 한다고 하면 달러 무기화는 스위프트 코드를 갖다가 망을 통제하는 건데 그 달러 스위프트 코드로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은 블록체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사실상 미국이 그 달러 무기화를 하고 있는 건 그런 권한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게 그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기축통화가 달러가 기축통화하는 그 지위가 더 공고화된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마치 원화도 마치 그렇다고 하는데 원화 국제화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저희 같이 비교적 그 경제 규모가 크다면 크지만 글로벌리 그렇게 통화가 유통될 정도로 그렇게 크고 금융시장이 깊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외국에 그렇게 우리 원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렇게 그 일장일단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이 통화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외국환 거래법은 사실상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법안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네. 많거든요. 예. 사실상 한국은행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게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아, 그러시겠네요. 예, 그다음에 예. 뭐 또 이제 금융당국도 AML 그 CFT, 네. 그다음에 그 저기 KYC 룰이나 이런 네, 것들에 자금 대한 세탁 것들이 우려들. 자금 세탁 우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이제 뭐 그런데 그런 게 너무 강조되고 안전성을 강조하면은 이 법안은 그 정말 어렵게 만들었지만 아무도 발행 안 하고요. 혹시 발행하신 분은 네. 일찌감치 사업을 접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이제 입법을 계속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네. 입법에 그 직접 참여하신 당사자 입장으로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법에 의해서 창설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 그 크립토 시장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규율하는 법인 지니어스 법이나 유럽의 미카는 이거를 갖다가 육성하는 법이 아니고 이거에 대한 위험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거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법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제 법안이에요. 규제군요. 예, 예, 네, 그렇죠. 네. 예, 규제 법안인데 마치 이거를 육성법으로 생각을 해갖고 하면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미국의 지금 뭐 지니어스 법이나 그 지니어스 법에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거잖아요. 현재 과도하게 커진 서클이나 테터 같은 이런 그 기관들이 이쪽에 지니어스 법으로다가 그 전환해라. 네,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의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많이 커졌어. 이제 이 법에 들어와. 그쵸. 이렇게 되는 3년의 거잖아요. 유예 기간을 그렇죠. 준다. 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이 기관들이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놔두고 뭐 미국용 스테이블 코인을 따로 이 지니어스 법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만들어서 뭐 하든지 말든지 하여튼 고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시험을 더 가면서,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있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었는데, 이렇게 그 새로운 산업이 있을 때의 그 규제 당국과 법률은 처음부터 내가 모든 걸 다 알아 그리고 완벽한 민타 법전을 만들듯이 그 모든 코드를 만들지 말고 이렇게 그 접점에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이렇게 관리하는 거 위주로 해서 이 그 전통 금융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쪽에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쪽으로 접근하고 할 때 너네는 이러한 자격을 갖고 이쪽으로 접근해라고 하는 그 정도 수준의 접점에서 네. 입법을 하고 있다가 네. 자꾸 이렇게 확대해 가야 되는데, 처음에 여기 접점이 아니라 이쪽을 다 규율해야 되겠다 해갖고 이쪽을 갖다가 약간 전통금융시장적으로 규제의 그 마인드를 갖고 하면 혁신성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저도 너무 동감이고요, 박사님. 네. 저 최근에 하나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새 영국이 그 우리 얘기 나눴던 영란은행 보고서 이후에 네. 영란은행이 보고서 내고 바로 며칠 뒤에 영국 금융감독 그 기구인 FCA가 네. 바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샌드박스를 열었어요. 예, 네, 예. 발행 샌드박스를 열어서 그냥 일단 정해진 기간 내에 2달 정도 줄 테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다 들어라라고 하면서 인가 신청서 포맷도 막 보여주고 하면서 인가 신청을 한꺼번에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싱가포르랑 홍콩도 이미 했어요. 샌드박스를 해서 법에 다 반영을 했고 그 경험들을. 그리고 이제 영국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막 만들면서 지금 샌드박스를 먼저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지금 당국이 생각하시는 거는 은행 중심의 몇 개, 두세 개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누가 잘할지는 모르는 한번 거죠. 예. 우리가 한번 붙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길고 짧은 거는. 예. 그래서 진검승부를 한번 샌드박스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적어도 그러한 그 샌드박스라고 하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새로운 현상인데 지금 이제 저희 지금 그 각 그 입법이 나온 걸 보면 이쪽은 내가 이쪽은 다 알아. 그 이제 이렇게 하자라고 의견을 내는 건데 사실상 그거보다는 그냥 그 샌드박스로다가 그 인가를 주고 하는 걸 봐가면서 입법에 참고하는 거를 스터디하면서 관리하고 스터디하고 데이터도 실시간 데이터 받아보면서 환율도 체크하고 그렇죠. 환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아이디어도 없고 사실상 이제 막 나오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 뭐 감독 당국을 그렇게 탓할 일은 아닌 게 이 그 세계적인 연구도 그렇게 많이 돼 있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현상에 비해서 연구가 굉장히 늦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저희는 뭐 이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AI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결국은 어디로 가고 어떤 방향으로 정착될지 알 수도 없고 위험이 어디서 나타날 알 수도 없는 블랙스완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샌드박스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지금쯤 우리가 법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적어도 샌드박스 한 2개는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현실의 조금 더 모습이에요. 하면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샌드박스를 좀 같이 해야 사실은 법을 잘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그 어려운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참석해 주셔가지고 이 그 싱글러리티와 관련돼서 아주 그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많이 전해주신 김현숙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